도시락의 장점이 너무너무 많더라고. 당시에 내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았었는데 아무래도 밖에서 사 먹으면 대부분 이제 고기 음식이잖아. 고기를 좀 줄이다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도 확 낮아지고, 중학교 때 컴퓨터라는 게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한 부품 찾아서 용산도 가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조금 원시적이기는 하지만 직접 다 하나하나 분석을 하게 되더라고. 예를 들어 식비에서도 특히 외식을 이제 사용했으면 난 노란색으로 칠해버리거든. 그렇다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 이게 그람수로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거든. 안녕, 나는 1년 내내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절약하는 썬데렐라라고 해. 나는 평범한 사무직 7년차 회사원이야. 재무 쪽에서 일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짠테크도 약간은 직업병처럼 좀 하곤 해. 내 본명이 태양인데 택시비가 아까워서 12시 전까지는 집에 들어가려고 해. 그리고는 집안일을 해서 썬데렐라야. 경제적 자유는 누구나 꿈꾸는 목표 중 하나라고 생각해.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아무래도 당장은 시드머니도 좀 부족한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으로서 차근차근 모아가면서 한 단계씩 도약을 하고 있어. 그러다 보면 언젠가 환하게 웃을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고, 그 믿음을 찾으면서 나아가는 사람 중 한 명이야. 나의 자산은 사실 조금 말하기 부끄럽기도 하지만 대부분 부채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도 이제 순자산이라고 하지, 그거를 좀 늘려가기 위해서 차근차근 돈을 모아가고 있어. 결혼하기 전에 한 2, 3년 정도 돈을 모았었는데, 그때 모았던 돈을 아파트 계약금으로 납부를 했고, 그 외에도 이제 주식 조금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고, 월 현금 흐름은 평범한 신혼부부들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나도 한때는 외벌이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더 쌓이는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더 힘들더라도 아내랑 으쌰으쌰 절약하면서 좀 밝은 미래를 보면서 계속 나아가고 있어. 나의 자산은 이제 부동산의 거의 90%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주식이나 현금은 이제 나머지 10%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계속해서 내가 아내랑 돈을 모으고 있잖아. 이제 아파트를 올해 12월에 입주를 하는데, 그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모이는 게 보이는 편이고, 그러다 보면 더 다음 계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풍족하게 살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 그래서 초등학교 때 오락실 가고 싶어가지고 빈면 같은 거 주워가지고 판 적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근로기준법 때문에 아마 안 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쌀집이나 치킨집에서 당시에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좀 초등학생들이 많이 하고는 했었어. 그래서 그렇게 1,000원, 2,000원 모은 돈으로 당시에 이제 PC방이라는 게 새로 생겼었는데, 그거에 한참 빠져가지고 그 돈을 이제 다 썼었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제활동을 어떻게 보면 배웠던 것 같아. 사실 어떻게 보면 절약하는 삶을 살게 된 계기가, 중학교 때 컴퓨터라는 게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그때는 그게 가정마다 다 있진 않았었는데 한참 보급이 되고 있었거든. 근데 그때는 컴퓨터가 정말 비쌌어. 그런 거를 이제 사고 싶어서 많이 알아봤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본체 PC보다는 조립으로 하면 조금 더 저렴하다는 거야. 그런 걸 좀 스스로 발품을 많이 팔았었어. 조금 더 저렴한 부품 찾아서 용산도 가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PC들을 많이 조립을 했었지.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었어. 근데 한참 와서 시간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했던 행동들이 내 인생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더라고.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는 습관을 기르다 보니까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었고, 컴퓨터를 좋아했다고 했잖아. 직접 부품 같은 거 조립도 하고, 당연히 이제 윈도우 같은 것도 설치를 해야겠지.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내가 이제 그런 거를 조금씩 잘 해나가다 보니까 주위 친구들도 항상 나를 찾으면서 내가 좀 친구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런 행동들 자체가 좋았었던 것 같아. 그렇게 중학교 때는 좀 성장을 했었고, 당시에 이제 CD 라이터기라는 CD 굽는 거 혹시 아나 모르겠어. 요새는 CD를 안 하고 다 USB로 하거나 클라우드로 하니까. 아무튼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막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공 CD 같은 게 개당 한 100원, 200원 했었어. 잘 생각해 보니까 잘하면 내가 이걸 팔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친구들이 원하는 무슨 데이터이든지 나는 그 CD에다가 담아가지고 한 장당 2,000원에 팔았었어. 그렇게 이제 팔다 보니까 돈이 꽤 쌓이는 거야. 30이 넘어가고 40이 넘어가고. 당시 중학생 치고는 그래도 나름 짭짤하게 용돈을 벌고 있었지. 20대에는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정말 열심히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 그 누구보다도 사실 아르바이트를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 낮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야간에는 그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 그래서 사실 잠을 별로 안 잤던 것 같아 그때는. 그래도 좋았던 거는 편의점인데도 직영점이어가지고 주유수당도 주고 월급도 나름 나쁘지 않았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직영점만 선택해야겠구나, 그런 거를 이제 스스로 좀 느끼면서 했던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야간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손님이 많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짜투리 시간은 남고 하잖아. 그때 앞에 있던 경제신문 같은 거를 좀 많이 읽었었어. 야간에 뭐 할 거 없고 하니까 신문을 읽고, 그냥 이제 경제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가는구나, 세계 경제는 이렇구나, 그런 거를 계속해서 봐오는 습관을 가졌던 것 같아. 그때도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한 200~300만 원으로 이제 소액 투자를 조금씩 했었어. 당연히 이제 수익도 나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그랬었지. 초심자의 행운이 이제 그때 있었던 것 같아. 이제 나름 200만 원을 했는데도 100%, 200% 그렇게 수익이 나더라고. 그런 걸로 시드머니를 굴리는 법을 조금씩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 절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 삶 그 자체로 보냈었던 것 같고, 이런 게 하나하나 습관이 되다 보니까 요새 이제 말하는 짠테크? 그거에 대해서는 좀 최적화된 사람이 된 것 같아. 우선 결혼한 지 이제 5년 차야.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장모님께서는 사위를 굉장히 아끼고 장모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해야 할까? 그래. 그래서 장모님께서 항상 반찬을 만들면은 우리 부부한테 이제 항상 풍족하게 주셨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이 잘 먹었는데, 아무래도 회사 다니면서 점심 사 먹고 만약 저녁도 사 먹고 그러게 되면 그 반찬을 버릴 수도 있게 되잖아. 난 그게 너무 싫더라고. 그런 이유로 도시락을 싸고 다니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도시락의 장점이 너무너무 많더라고. 당시에 내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았었는데, 아무래도 밖에서 사 먹으면 대부분 이제 고기 음식이잖아. 고기를 좀 줄이다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도 확 낮아지고 몸무게 10kg 이상 빠져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좀 더 건강해진 것 같고, 당연히 절약 부분은 말할 것도 없지. 어떻게 보면은 장모님께서 이 반찬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식비도 좀 아끼고 그런 부분도 있기는 했던 것 같아. 사실 아내랑 나는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달랐었어. 근데 좀 만난 지가 오래됐어.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가지고 연애만 13년 하고 결혼도 이제 5년 차니까 거의 18년 동안 만나온 거지. 그러다 보니 하나하나씩 이제 맞춰가는 느낌이라 해야 될까? 아내는 그래도 막 여행 같은 것도 좀 하고 지금 이 나이 때 즐길 수 있는 거를 즐기자 파야. 근데 나는 그것보다는 지금은 조금 아끼고 나중을 위해서 조금만 참자, 그런 과였는데, 이게 아무래도 한쪽만 하다 보면은 부부끼리도 사이가 안 좋게 되고 그래. 그래서 서로서로 맞추다 보니까 타협점이 적당히 이뤄진 것 같아. 가계부는 대학생 1학년 때부터 작성을 했던 것 같아.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주신 과제가 가계부 쓰기였어. 그 전에는 나도 가계부 같은 거를 쓰지는 않았지. 물론 계속해서 용돈도 벌고 그러긴 했었지만 그때그때 즉시 소비를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가계부를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잘 맞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꾸준히 쓰기 시작했어. 그리고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이 좀 발달하면서 각종 가계부 어플들이 나왔었잖아. 그런 거를 거의 10년 넘게 오랫동안 작성을 해왔었어. 최근에는 이제 그 기능들이 점점 더 좋아졌잖아. 요새 가계부들이 이제 문자를 분석해가지고 알아서 붙여놔주고 그러잖아. 이게 굉장히 훌륭한 기능인데, 만약에 쿠팡에서 뭐를 샀다고 생각하자. 그러면은 그냥 쿠팡 이제 2만 원 찍히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는 식자재를 샀는지 어떤 생활용품을 샀는지 청소용품을 샀는지 잘 모르잖아. 나도 가계부 그냥 쿠팡 찍고 저장을 누르게 되는 거야. 계속해서 몇 년이 쌓이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엑셀로 작성을 시작하게 됐어. 엑셀로 작성을 시작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점은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 AI가 자동을 안 하니까 조금 원시적이기는 하지만 직접 다 하나하나 분석을 하게 되더라고. 아주 정확하게 계정을 나눈다고 하지. 그런 작업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돼. 그리고 엑셀로 하면 좋은 게 엑셀 조건부 서식 같은 거 걸면은 색칠 같은 거 자동으로 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 식비에서도 특히 외식을 이제 사용했으면 난 노란색으로 칠해버리거든. 그런 식으로 엑셀 기능에서 활용이 잘 되니까 뭔가 알록달록한 게 이쁘게 보이기도 하더라고. 엑셀 가계부를 쓰면 좋은 게 한 달 후에 가계부, 2달 후에 가계부,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3년이잖아. 이미 12월까지 어느 정도 작성을 해놓은 상태야.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소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나처럼 이제 월급 받는 직장인이라면 비슷하잖아. 그거에 대해서 소득 부분을 다 입력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고정지출 부분이지. 말 그대로 고정지출이니까 그것도 미리 다 입력을 할 수 있어. 그런 거를 1월부터 12월까지 쭉 써놓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변동지출 부분은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하겠지만 미리 예산을 설정하는 거지. 변동지출에 대한 예산을 설정해놓고 1년치를 좀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가계부를 작성을 하고 있어. 사실 나는 산책하는 게 절약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 이게 좀 뚱딴지 같은 소리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명상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 명상할 때 소비를 위한 생각을 하진 않잖아. 나한테는 조금 그런 순간인 것 같아. 명상을 할 때 눈을 딱 감고서 뭔가에 집중하듯이 나는 산책을 하면서 주위 환경도 한 번씩 둘러보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점점 이제 더 많아지고 있구나, 그런 것도 이제 체감상으로 느끼고 사계절의 변화도 보면서 어떤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얻는다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홧김에 화가 나서 소비하는 친구들도 좀 있잖아. 나한테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진 않는 것 같아. 어떤 요리가 취미인 것도 있긴 하지만 나는 장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 아내
아내랑 예전부터 데이트할 때 그냥 대형마트 돌아다니면서 데이트도 많이 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노하우가 많이 쌓인 상태고, 내 장보기 팁을 주자면 우선 핸드폰에서 계산기 어플을 무조건 실행을 해.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적 구간이나 아니면은 그 카드의 최대 할인을 받는 금액이라 해야 될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항상 계산기 어플을 켜고서 더하면서 장을 보는 편이야. 두 번째로 계산기 어플을 켜고 장을 보면 좋은 점이, 계속해서 뭔가 플러스 버튼을 누르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써야 되는 돈이 많이 느니까 아무래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 이 물건이 지금 당장 필요한지, 다른 뭐 대체품은 없는지, 집에 있는데 또 사는 건 아닐지, 그런 고민을 조금 더 하면서 불필요한 소비를 좀 자제하게 되는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엔 그리고 그램 수도 확인을 하면서 장을 보는 편이야. 예를 들자면은 뭐 삼겹살을 얘기해 볼까? 삼겹살 500g에 10,000원, 500g에 12,000원. 그렇게 하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 이게 그람 수로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거든. 그래서 나는 이런 거를 항상 조금 분석을 하면서 장을 보는 편이야. 어떻게 보면 계산적이고 힘들 것 같기도 한데, 요새 온라인으로 장 보는 것도 굉장히 편하잖아. 쿠팡이나 신세계나 뭐 기타 쇼핑몰들, 그런데 보면은 다 기본적으로 100g당 얼마, 그게 딱 정확히 구분이 돼 있어. 그거를 일종의 지표로 삼아가지고 오프라인에서도 딱 같이 보면서 장을 보면은 많이 도움이 돼. 절약 팁을 하나 설명하자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야. 대부분의 친구들은 신용카드 신청하고 이제 카드를 받잖아.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종이 찢어가지고 그래서 뭐 주소 써 있는 거 버리고, 그 다음에 카드 설명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버리잖아. 난 그걸 절대 안 버려. 그거를 잘 핀 다음에 핵심 사항들이 딱 적혀 있어.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거는 실적에 잡히지 않고, 그런 거를 다 엑셀에다가 표로 기입을 해가지고 핸드폰에서 항상 볼 수 있게 캡처를 해놔. 신용카드도 나 같은 경우에 하나만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한 5개, 6개 구분을 해서 쓰거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오래 지나면 당연히 기억을 하기도 하지만 가끔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잖아. 그럴 때는 이제 표를 보면서 이런 혜택이 있었지 하고 그거를 내는 편이야. 조금 더 부연적인 설명을 하자면은, 통신비가 할인되는 카드는 많아. 그런데 이제 그 통신비가 할인되는데도 스타벅스가 5,000원이 더 할인되는 카드 막 그런 것도 있거든. 근데 그런 게 카드 설명서를 안 보면은 잘 모를 수도 있어. 카드 설명서에 있는 숨어있는 혜택까지 찾아가지고 보게 된다면은 거의 공짜로도 많이 먹을 수가 있어. 근데 신용카드는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알다시피 자기가 스스로 통제를 못하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 그래서 나는 스스로 한계치를 좀 미리 설정을 해놓고서 운영을 하는 편이야. 통신비 카드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이상 쓰면은 15,000원의 할인을 주거든. 그러면 딱 30만 쓰면 되잖아. 근데 이제 그 30도 어떻게 쓰냐면은 아파트 관리비나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이나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카드에서는 실적으로 제외하는 애들이거든. 근데 내가 쓰는 통신비 카드는 그게 실적에도 포함이 돼. 그럼 나는 그런 거를 그 카드로 내는 거지. 하이패스 통행료 같은 것도 대부분의 카드들이 사실 실적으로 안 잡히거든. 근데 잘 찾아보면 잡히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그러면은 내가 굳이 돈을 쓰지 않아도 실적도 그만큼 쌓이게 되고, 그만큼 나는 또 혜택을 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것보다는 일상에서 당연히 써야 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어울리는 신용카드라고 해야 될까? 그 카드한테 좀 부여를 하는 편이야.